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600명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1,555명, 해외에서 45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에서 518명, 경기 491명, 인천 89명 등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넘는 1,09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남에서 86명, 부산 63명, 대전 59명을 비롯해 비수도권에서 45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70.6%고요. 비수도권은 1차 대유행 이후에 첫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비수도권의 발생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9.4%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었습니다. 누적으로 167명, 사망자는 2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050명입니다. 자, 교수님, 계속 1,600명대 어제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1,600명이 나왔는데 어제보다는 다소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그제죠.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수목금토가 중요하니까 수목금토에는 화요일보다 좀 늘어날 거다 이러면서 1,300명 정도를 1,300명에서 1,500명을 예상했다 그랬는데 1,600명, 제가 예상한 것보다 100명 정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1,600명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수목금토에서 크게 늘지는 않고 횡보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 1,8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다소 십수명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크를 찍고 내려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중에 횡보하거나 다소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게 될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음 주 수목금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600명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일단 오늘 하루는 다소 꺾인 양상을 보이는데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양상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다소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을 때 비중이 커진다는 것과 확진자 수가 많을 때 비중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마스크 착용에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1주, 길게는 2주 이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강력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단계가 2주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다음 주까지인데 2주를 하다가 다시 단계를 내리게 되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어제 정재훈 교수가 이제 타 방송사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 등등의 연구자들과 함께 이제 모델링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델링을 돌린 결과를 보면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주간 4단계를 했다가 풀면은 확진 환자 숫자가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거죠. 1주나 2주 정도 4단계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판단을 아직까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4단계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미 지난주 수요일에 1,000명 이상 나왔을 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앞서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반이 되면은 한 2주 정도의 거리두기를 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서 4단계를 계속 지속할지 아니면 3.5단계나 혹은 3단계를 지속할지 같은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사망자 숫자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또 4단계를 지속했을 때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모델링 결과만을 놓고서 4단계를 연장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를 좀 미리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강양구 기자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주 뒤에 단계 조정. 저도 오히려 강양구 기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강 기자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정 교수께서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 사례 등등 해서 이제
일종의 공동 연구, 이제 공동 시뮬레이션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매일 치명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0.2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명이 나오는데 사망자는 1명 아니면 2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명률이 0.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치명률이 이렇게 되는 국가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러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잘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좀 이따 다시 변이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고위험군이 감염 확산 또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에 빠지는 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나라의 상황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4단계를 지속하게 될 때의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4단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4단계가 둔감해지면서 향후로는 갈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이제 반감되기 시작합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렇죠. 예. 약발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가용한 자원을 다 동원해서 백신 접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위기를 돌파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조정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거고 단계를 높였다가 확진자가 줄어들면 다시 또 완화하게 되고 완화하게 되면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요. 이거는 우리가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단 4단계를 가게 되면은 소상공업, 자영업자는 진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비로소 소상공인들이 예. 모여서 차량으로, 청와대 앞에서 예, 시위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예. 이게 그럴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어떤 입장을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네. 저도 입장은 다소 유보적인데 4단계를 더 연장하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테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유보적인데 그런 점에서는 네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우리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기준 하나만 이제 간단하게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중증 환자와 이제 사망자 숫자를 저희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시차를 놓고서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기 네. 시작하거든요. 정상적인 패턴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목 금토까지 위중증 환자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늘어남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4단계를 연장할지 말지 같은 걸 결정할 때 조금 중요하게 네네. 판단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강양구 기자가 드디어 화이자 교차 접종을 했습니다. 2차 접종. 네, 그렇습니다. 예. 그 TBS 코로나 특보 시청자들께서 화이자 맞아봐라. 교차 접종 먼저 해봐라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또 이제 공교롭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역 당국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40대 이하의 아스트라제네카를 잔여 백신을 접종했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분들이 이제 한 161만 명 정도 될 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모두가 다 2차로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비교적 먼저 이제 오늘 아침에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맞을 때도 사실 별 이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조금 민망했었는데요. 예. 지금도 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는 이제 어깨가 뻐근한 정도, 그리고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지금은 1차 때와 비교했을 때는 어깨 뻐근함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네. 그냥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 쌩쌩한 모습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약간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화이자 접종은 원래 그 백신 접종 위탁 센터에서 접종을 했었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콜드체인 때문에. 네, 그렇고. 콜드체인 그리고 예. 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하지 않았었는데 7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화이자 백신 네.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 기자처럼 교차 접종 하신 분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양문열님인데 제가 교차 접종했는데 1차 아스트라제네카 때보다 2차 화이자 때가 열도 없고 주사 맞은 부위 근육통도 더 적었습니다. 컨디션이 며칠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했는데 일단 오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또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후기들을 또 읽어봤거든요. 이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외국의 그 이상 예. 반응과 관련된 그 연구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동료들에 비해서 좀 더 이상 반응이 심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네. 오히려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을 때보다 2차 화이자를 교차 접종했을 때 이상 반응이 거의 없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1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했을 때는 이상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저처럼 2차 화이자를 맞았을 때는 이상 예. 반응이 좀 있어서 놀랐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교차 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연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유럽 의약청, EMA나 WHO 같은 경우에는 교차 접종에 대해서 살짝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WHO 같은 경우는 백신 교차 접종을 개인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MA, 유럽 의약청은 백신 교차 접종 효과적인 기대, 하지만 권고는 아직 이런 워딩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데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만에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교차 접종이 된 경우가 올해 이 팬데믹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류에게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맞고 있는 모든 백신들이 EMA나 WHO 관점에서 봐서는 이것도 걱정스러울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정식 허가가 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긴급 승인이 나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긴급 승인이 난 것을 또 섞어서 맞는 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하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차 접종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시도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대충의 결과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전 세계 약 12개국,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포함이 안 됐어요. 12개국 정도가 교차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나서 20개국 이상이 교차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교차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나라들에서 교차 접종을 하면서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정치적 리더들이 교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몇 분 되십니다. 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분 중에 하나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교차 접종을 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력 인사가 그냥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소위 말해서 생으로 백신 접종을 했겠느냐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WHO나 EMA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은 교차 접종도 우호적으로 생각할 만큼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을 교차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 접종 대상자 분들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예, 편히 맞으시면 된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얀센이 1회로 끝났고 이제 2회 다 맞았고 교수님만 남겨두고 예, 있는데 26일 날 저는 모더나. 모더나 맞죠? 예, 50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모더나를 맞는 예, 거죠. 이제 그 우리 후기도 팀에서는. 좀 전해주시고 예. 50대 백신 예약이 어젯밤 8시부터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래도 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게 접속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좀 당분간은 겪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스템이 굉장히 원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도 이제 원활하게 예약을 하는 게 예.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또 많은 언론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들을 쏟아냈더라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라는 점에서는 잘못한 것인데 그 설대호 교수님이나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좀 사이트가 몇 번 다운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더 맞으려고 할 것이다. 그게 사실 예. 그 당시에 예약을 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좀 짜증나는 일이고 불편을 초래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면서 전 국민들에게는 지금 백신을 접종하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굉장히 확실한 신호를 주는 일이거든요. 이제 물론 그런 신호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네. 그렇게 뭐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서 다운되는 일을 방치해두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50대 중에서 맞아, 나도 예약해야겠네. 나도 예약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어쩌면 내 순서가 왔는데도 빨리 예. 접종을 하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백신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정은경 청장이나 질병관리청이 약속한 대로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몇 번 이렇게 다운되는 일을 겪는 게 이게 마냥 그렇게 막 욕하고 탓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